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매일매일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주치의를 하셨던 양영태 박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양영태입니다. 양영태 TV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네네. 이봉규 TV에 투표가 나왔더군요. 네,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네, 설문조사 딱 해서 내가 팍 눌러도 그냥 꽉 눌렀어 그냥. 예, 잘. 꽉 눌렀어 그냥. 네, MBC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지금 중단했는데 그거 잘했냐 못했냐 물어봤는데 그럼요. 압도적으로 85%가 잘했다. MBC는 민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MBC는 민영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MBC는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맞아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사태, 도어스태핑 중단 사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요, 네. 제가 제 방송에서 제안을 했어요. 네. 원래가. 이거 도어스태핑 대통령 그만 중단해야 한다. 왜 이걸 중단해야 되느냐? 네. 이유가 네. 국가 원수예요. 네. 국가 원수가 이만큼 언론에게 국민 소통을 위해서 아침에 시간을 베푼 것은 네. 배품입니다. 이거. 예.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이분은 뭐 국민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 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가 국민들의 인기로 된, 속된 말로 국민의 인기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밀어서 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의 힘은 별로 없었어요. 네. 별로 없었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네. 형식적인 경선을 거치고 조직이 있으니까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밀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 대통령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분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네, 맞습니다. 네. 검찰총장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 양반에게는 국민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빡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도어 스태핑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문재인 한번 생각해봐요. 문재인 때, 네. 기자 회견 도대체가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잖아요. 네. 지금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이거. 아이고, 엄청나 매일 했으니까. 매일 대통령을 네. 이렇게 다 보는 것은 이 국민의 이거 행복입니다. 사실은. 그럼요. 대통령의 근황을 국민이 다 아니까. 네. 이 온 국민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 MBC 기자가 참 아닌 말로 상스럽다고 생각해요. 쓰레빠 씹고 나타나고 말이에요. 아니 쓰레빠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기. 네. 기자로서의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네. 신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졸업생 아닙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대학신문 기자를 내가 3년 반을 서울대학 신문 기자를 3년 반을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우리 대학신문 기자 딱 들어간 말이죠. 이 선배 기자들이 우리 이 서울대학 신문 기자 선배들 유능한 선배들이 많아요. 이 네. 후배도 유능한 분들이 많고 네. 이 후배 중에서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있죠. 예. 저희 대학신문 후배 기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못된 사람도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못됐다기보다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누구니? 정연주. 정연주. 정연주는 내 바로 아래. KBS 사장했던 그 정연주. 예. 네. 저희 대학신문 기자가 하는 거 그거 엄격합니다. 네. 그때 그 일반 신문사에서 보는 국어, 영어, 상식 논문 이걸 시험을 똑같이 봤어요. 네. 서울대학 신문은. 네. 그래서 그때 율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훈련을 잘 시켜서 거기는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총장이 사장이고 네. 그다음에 주관이 교무처장, 학생처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 교수가 편집국장이고 또 자문 교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들이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때 엄격했습니다. 기자들의 수업이라는 게 소위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게 태도. 그렇죠. 예. 기자 윤리죠. 기자 윤리. 기자의 윤리, 태도. 기자는 언론 기사에 대해서 팩트해야 한다. 팩트는 바로 무엇이냐? 이 가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절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바로 딱딱 정형대로 들어맞아야 된다. 네. 그리고 엄정 중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MBC가 말이죠. 서울대학 신문한테 가서
우리 옛날에 배워야 돼. 배웠던 거기서 배워. 우리가 견습 기자 때 견습이 한 6개월 되는데요. 네. 이 견습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들이야. 저 사람 보니까. 그러게요. 예. 아, 저건 보니까 완전히 아니야, 이거는. 예.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요, 대통령 주치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그 근처에서 내가 한 10여 년, 11년을 딱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도 모시고, 누구도 네. 모시고 이거 해봤는데, 우리 그때 대통령이라면 아주 아니 그 모시는 사람들 자세는 말이죠 국가 원수 아닙니까? 예. 국가 원수를 모시는 거에는 이 마음가짐이 또 남달라야 됩니다. 이게 예. 국가 원수를 모시는 건 나의 자존심일 뿐더러 또는 나의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 네.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자가 뭐든지 물어봐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물어볼 때의 태도라든가 이 모든 것은 예의가 아주 품격이 또 인격이 똑같이 합일되는 그런 평행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균형 감각. 네. 근데 이건 보니까 말이죠. 이건 슬리퍼 신고 말이죠. 예. 이거 가짜 뉴스 거기다가 남발하고. 예. 팔짱을 뜯기고 말이죠. 그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책상을 꽉 쳐버렸다고요. 아, 예, 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다 이 XX 하면서 그냥 그러죠. 내가 이 화가 나서 이 책상을 쳐버렸어요. 책상 위에서 네. 그걸 보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소자입니다. 그분이.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선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자유를 35번 네. 외치고 그 자유민주주의가 그날부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자는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거기에 MBC가 뭡니까? 민노총 계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극좌파들 아닙니까? 네. 이 극좌파들이란 건 저번에 8.15 때 말이죠. 경축식에 그 북한의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보낸 뭡니까? 이 성명서 축사를 갖다 대도까지 했잖아요. 예, 예, 예. 민노총 회장이. 네. 위원장이 이런 정당이 이게 국가적인 정당이니까 반국가 정당이죠. 그러죠. 이게 반국가 단체죠. 네. 민노총이 정상적인 지금 국가의 어떤 노총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총이 노총의 역할을 하고 네. 지금 보면 이 민주노총은 노총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단체이자 전부 북한 이념단체, 북한을 지지하는 이념단체예요. 아니 그런 놈인데 MBC 이기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네이버 기자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네. 구독자 수가 발언하기 전에 한 2,800명 되었는데 14배나 뛰었대요. 그래서 지금 14대 응원 수도 24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심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국민들이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주사파를 완전히 완결해야 됩니다. 박멸해야 돼요. 이거. 아주 이것이 있는 한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엎어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엎으려는 이유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엎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확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민국에 이것을 셋업을 시켰는데 이 대한민국을 그분이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자 또 한미 동맹 네. 국가안보 그다음 민생 지금 엊그제 말이죠. 네. 거기 이 빈살만 네. 한번 보십시오. 40조 원 우리 야. 그렇게 살려고 바둥거리고 말이죠. 국민과 우리 이 국가를 부강시키려고 저렇게 노력한 대통령 네. 정말 우린 대통령 복이 정말 있거든요. 네. 이 대통령 복은 정말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거 신문 뭡니까 이기주 MBC, 기자, 예, MBC요. 예. 이기주 예. 보십시오. 예.
미국에서도 미국 국회의회에서도 말이죠. 당시 2017년이라고 딱 적시가 돼 있는데 네. 몇몇 여자 기자들이 민소매 있잖아요. 이거 네. 소대나시라고 그러죠. 예, 소대나 씨. 예. 민소매 하도 날씨가 그날 따라 더워서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드레스 코드 불량해서 쫓겨났어요. 아, 그러니까. 출입거부당에. 미국에서도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저 뭡니까? 2005년도에 미국 여자 하키 우승팀이 예. 백악관 초대를 받아서 부시 대통령하고 기념 촬영하는데 몇몇이가 비치 샌들을 신었다고요. 예. 이게 논란이 돼서 바로 그냥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안 돼 하고 이제 그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딱 그 CNN에서 이제 이 여자 이 우승팀들이 옹호를 한다고 네. 앵커가 아니 대통령도 종종 청바지를 입는데요. 뭐 이렇게 두둔하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 당시에 네. 출입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말이야. 백악관에 걸맞지 않는 차림새다 하고 반박을 해서 오히려 기자한테 그 저 샌들 신은 그 저 뭡니까 그 우승팀 있잖아요. 네네. 혼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혼나고 반박을 하고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말이죠. 네. 자유민주 국가일수록 국가 원수에 대한 그 존엄성을 갖다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나의 존엄입니다. 그렇죠. 네. 국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갖다가 기자라고 해서 기자가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출입 기자는 남다릅니다. 예. 옛날부터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뭔가 달랐어요. 예. 그리고 품격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우선 대통령실 국가 원수를 인터뷰한다면 자세가 일단 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자세가 도대체가 안 돼먹은 깡패 자식이에요. 깡패 네, 자식. 깡패. 이런 놈은 바로 우리 이런 놈은 이거는 응징해야 이거는 됩니다. 기자 생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폐륜이고 네.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무슨 기자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의심스러워요. 네. 이거 아마 고발 당할 겁니다. 대통령과 국가 모독죄로 대통령 명예훼손죄, 국가 모독죄 이걸로 아마 고발 당할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아마 배룰 거예요, 지금. 예, 물론 벼르겠지만 벼르기 이전에 가장 그런 법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지금 불행이다. 저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병과지 성사로 하려면 이래야 된다. 주사파들 척결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지금 이런저런 시민단체니 지금 난리를 치고 민주당도 지금 난리치는 자들 있잖아요. 저기 네. 탄핵이다 말이야. 아니 대통령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의 염원을 담아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네. 보십시오. 네. 그 탄핵시키자고 그 단체 집단 시위하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펌프질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것뿐입니까? 이 국회의회라는 이 169석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자유의회 민주주의자라 또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지 못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일을 하면 공약이 있고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을 위한 그 공약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77건을 갖다가 11월 6일자 그 현재로 77건을 갖다가 법안을 제출했단 말이지. 예. 이 대통령 이 정권에서 네네. 했더니 77건 중에 몇 건을 통과시켰냐면 0건을 통과시켰어요. 단 한 건도 통한 거 안 다시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도 통과시키고 깔아뭉개버렸다 이거예요. 네. 이런 것은 이제 국정 운영을 완전히 못하게 불능하게 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네. 지금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비상대권. 비상대권 예. 발동 저는 미리 얘기를 했는데 비상대권 발동해서 국회 해산시키고 네.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로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 대통령 아니면 못 만듭니다 지금.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온 희생을 다하더라도 국민과 함께 희생을 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사파를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싹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비상대권 발동. 비상대권 발동. 예. 국회에서 예. 이제는 예. 새로운 국회,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우리 헌법적 국가 정체성에 맞는 헌법적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맞는 소위 말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또 이들에게 안 지휘를 돼요, 안 해야 돼요. 되는 예, 겁니까? 예, 이 예. 나라 망해도 100번, 1000번 망합니다. 네. 안 됩니다. 아유, 어떤 소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예. 1962년인가 3년이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한 네. 63년 아니면 62년인데 네. 쿠바에 해안 봉쇄를 했습니다. 네. 해안 봉쇄란 건 다른 나라를 갖다 전부 해안을 다 쿠바 알죠? 저 네. 동부에 있는 거. 네. 동부 미국 동부에 있는 그 섬나라 큰 섬나라. 네. 그게 바로 미국 바로 옆구리에 딱 있단 말이죠. 네. 쿠바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소련 미사- 후르쇼프가 미사일 소련이 할자. 예. 예, 거기 미사일을 갖다 기지를 하려고 미사일을 싣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 미국에 네. 경고를 몇 번 했지. 그러지 마라. 카스트로가 그 쿠데타 해가지고 그 나라가 뭐, 그거 된 예, 나라니까 그렇죠. 예. 공산화된 나라 아니니까 네.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안 되는데 소련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 싣고 네.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딱 들어오는 걸 그때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겁니다. 해안 예. 봉쇄령을 딱 내려가지고 완전히 전투 대형으로 그 해안을 갖다 쿠바의 전체 동그라미 해안 동심원을 전부 다 이게 공군력 그 다음에 해군력 전부 다 해양경비대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봉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두 손 딱 들었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그때 소련도 두 손 들었죠. 소련 돌아가고 예. 쿠바 그다음부터 카스트로가 끼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뭐냐? 그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참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한계점 임계점을 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이고 뭐고 다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이게 주체는 민주당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제가 진언을 한다면 나도 대통령을 갖다 11년 모셔봤어요. 주변에. 그렇죠. 네. 잘 알죠. 네. 그런데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이 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일 모멸하고 모욕하고 이거 한다는 거는 국가를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전복 대전복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금 작전으로 지금 일관되게 나가는 이 코드들입니다. 그렇죠. 네. 소위 벨트들입니다. 벨트. 이거를 하는 방법은 국회 해산입니다. 국회 해산. 예, 그 예, 비상대권 발동. 네. 네. 이것 방법을 저는 이런 방법에는 안 없다. 된다. 이 있을 수 없다. 법밖에 없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양영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예. 비상대권 발동해서 국회 해산시켜서 새로운 나라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